재준 씨 당신이 회사를 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진실을 말해요.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이 증거가 여기 있어. 이제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이곳에서 감동과 배신, 사랑과 갈등이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외동딸 민서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위장 취업을 시작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성실한 재준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 후 처가살이를 선택한 재준은 처음엔 헌신적인 사이로 신뢰를 얻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행동에 의심이 싹트죠. 어머니 순이는 재준의 비밀 통화를 엿듣고 민서는 계약서와 미행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가족은 갈라지고 배신의 그림자가 짙어지는데 과연 민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욕망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태양전자 사무실에 위장 취업한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인 회장 이태성의 뜻에 따라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비밀리에 입사한 그녀는 평범한 사원으로 위장하며 동료들과 어울리려 애썼죠. 새하얀 셔츠에 검은 스커트를 입은 민서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사무실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활기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약 정체가 들통난다면 아버지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남자 직원 재준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실 부모의 자산은 없지만 외모가 단정하고 그의 성실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가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그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물병을 열려다 실수로 컵을 넘어뜨렸고 차가운 물이 책상 위 서류를 적셨죠. 당황한 그녀가 손으로 닦으려 할 때 재준이 재빨리 휴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물 묻은 거 제가 닦아드릴게요. 재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스레 물었죠. 아, 네, 고마워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민서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자주 실수하거든요. 별일도 아닌데요, 뭐. 재준이 미소를 지으며 책상을 닦아주었죠. 정말 친절하시네요. 재준님 맞으시죠?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박재준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재준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민서예요.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네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재준은 민서가 늦게까지 남아 작업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퇴근 후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날 사무실 야근 중 민서는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렸어요. 재준이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죠. 민서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어컨 바람 강하니깐 이거 덮고 좀 쉬세요. 재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재준 씨 당신 덕분에 힘을 내요. 민서가 감동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힘든 걸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힘들면 언제든 저 호출하세요. 재준이 진지하게 미소 지었죠. 며칠 후 민서는 용기를 내어 고백을 결심했어요. 퇴근 후 강남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재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준 씨 재준 씨 좋아해요. 저 재준 씨 여자친구 하면 안 돼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저도 민서 씨를 좋아했어요. 믿기지 않네요. 재준이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민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좋아요. 민서 씨?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재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죠. 하지만 민서는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의 회사를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위장 취업이라는 비밀이 밝혀지면 재준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불안했죠. 내가 속인 걸 알아도 재준 씨가 날 좋아할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재준의 순수한 모습에 민서는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지만 그의 과거와 자신을 둘러싼 비밀이 운명의 갈림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사무실 복도 끝에서 재준이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민서의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뭐지? 민서는 의문을 품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잊으려 했죠. 민서와 재준의 사랑은 위장 취업이라는 비밀 속에서 빠르게 깊어졌어요. 민서는 재준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지만 위장 취업이라는 비밀이 밝혀질까봐 늘 조심스러웠어요. 한편 재준은 조실부모의 아픔을 딛고 살아온 과거를 털어놓으며 민서에게 진심을 전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지만 민서의 부모, 특히 회장 이태성은 결혼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태성의 이유는 재준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 선명하지 않고 어딘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민서야, 박사원의 눈빛이 좋지 않아. 아빠의 오랜 세월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느끼는데 너무 꺼림칙해. 이태성이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재준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이태성 부부와 대면하며 결혼 의지를 밝혔죠. 아버지, 저 재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민서야, 나는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태성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재준 씨를 믿어요. 부탁드려요. 아버지.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죠. 그때 재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실 민서 씨가 회장님의 딸인 걸 알고 헤어질 생각도 했지만 헤어짐으로 인해 민서 씨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 과거가 부족하더라도 민서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대릴 사위도 괜찮고 회장님 집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재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뭐라? 대릴 사위를 하겠다고? 이태성이 놀란 눈으로 재준을 쳐다봤어요. 네, 회장님, 민서는 외동딸이시잖아요. 저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재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박사원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한번 지켜보겠네. 민저 어머니인 순이가 부드럽게 중재했어요. 이태성도 마음이 흔들리며 결국 결혼이 허락되었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초 재준은 처가살이를 자처하며 민서의 부모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죠. 아침마다 순이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태성의 회사 서류를 정리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신혼집이 된 부모님 댁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서와 어머님,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준은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재준아, 네가 이렇게 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이쁘구나.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가살이 초기 민서는 재준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그는 늦은 밤까지 회사 일을 돕고 민서가 피곤할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어느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재준에게 민서가 다가가 말했어요. 재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여기서 가족 같아요. 재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당연하지. 민서 씨?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재준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시간이 지나며 김태성 부부는 재준의 헌신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정원에서 차를 마시던 중 순이가 말했죠. 재준아,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 걱정이 줄었어. 우리 민서를 항상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순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재준이 정중히 대답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자네를 오해했지만 이젠 너라면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가족이 됐구나.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죠. 그러나 결혼 6개월째 민서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회의와 보고서로 바빠졌고 재준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죠. 초반의 헌신적인 모습과 달리 재준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느 밤 민서는 늦게 들어온 재준을 기다리며 말했어요. 재준 씨,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 때문에요? 민서가 걱정스레 물었죠. 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 거 알잖아요. 걱정 마세요. 재준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도 바빠서 미안해요. 민서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저보다 자기가 더 할 일이 많잖아요. 재준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죠. 민서는 재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심을 억눌렀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걸까? 재준 씨가 힘든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순이는 재준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긴장된 표정이 불안을 키웠죠. 뭐지? 순이는 불안한 눈초리로 재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통화를 끝내고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가살이의 달콤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재준의 행동 변화가 가족 내 긴장감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여전히 그의 변화를 사랑으로 덮으려 했지만 순이의 불안한 시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장모님 순이를 위해 차를 준비하던 모습도 점차 드물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서는 늦게 귀가한 재준을 기다리며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재준에게 다가가 말했죠. 재준 씨, 오늘도 늦었네요. 회사 일이 힘들어요. 같이 쉴 시간도 없네요. 민서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민서는 재준의 말투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을 느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못했어요. 한편 장모님 순이는 재준의 변화를 더 예리하게 감지했어요. 어느 아침 순이는 거실에서 재준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속삭이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요즘 숨어서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재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통화를 끝내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재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나야 뭐 항상 같지. 박서방은 요즘 좀 바빠 보이던데. 몸 건강 챙겨야 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재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러나 순이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재준이 퇴근 후 종종 집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전화를 눈치를 보며 받는 모습이 그녀의 의심을 키웠죠. 어느 날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재준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분홍색 손수건? 박서방이 이런 취향이 아닌데 누구 거지?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손수건을 다시 넣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서는 여전히 재준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 변화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어느 밤 재준이 잠든 사이 민서는 그의 핸드폰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제야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왜 비밀번호를 걸었을까?
항상 오픈되어 있었는데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민서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장인어른, 이태성도 재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재준의 업무 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그는 집에 돌아와 사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재준아, 요즘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더라. 무슨 고민 있나? 태성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재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회사에서 결혼 후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 태성이 경고하듯 말했죠. 그러나 재준은 태성의 말을 무시하듯 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뒷모습에서 예전의 헌신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서는 재준의 변화를 사랑으로 덮으려 했지만 장모님 순이와 장인어른, 태성의 불안한 시선은 가족 내 긴장감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재준의 행동 변화와 손수건 사건 이후 그녀는 사위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거실에서 재준이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넘쳤죠. 곧 끝내게 민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걔는 오냐오냐 커서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조금만 더 기다려. 재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순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재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설득이라니. 대체 누구랑 통화한 거지?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물을 마셨어요. 다음 날 순이는 용기를 내어 재준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침 식사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재준에게 다가가 말했죠. 재준아, 어제 밤에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로 전화한 거 말씀이세요? 재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라면 왜 몰래 받은 거야? 민서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해봐. 순이가 단호하게 추궁했죠. 아닙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순이는 재준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그날 저녁 민서와 이태성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어요. 거실에서 가족이 모이자 순이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죠. 민서야, 재준이 수상해. 어제 통화에서 민서를 설득해서 뭔가를 물려받겠다고 했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죠. 내가 들은 거야. 재준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순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너무 과민 반응 아닐까? 재준이가 설마 이상한 생각을 하겠어?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도 어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죠. 엄마, 재준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민서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민서야, 내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야. 감이 안 좋아. 순이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아빠,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민서가 태성을 바라보며 물었죠. 민서야, 네 어머니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지켜보자. 태성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방에서 재준과 대면했어요. 재준 씨, 엄마가 당신 통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오해예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줘요. 재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민서가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당연하지. 여보, 나만 믿어요. 재준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재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편 순이는 재준의 자켓 안에서 나온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곧 네 곁을 떠날 거야. 부자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필체는 재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누구한테 보낸 거야? 순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숨겼어요.
가족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민서는 재준을 믿고 싶었지만 순이와 태성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준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민서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순이의 경고와 재준의 변명이 뒤섞이며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등했죠. 하지만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승리했고 민서는 재준의 편을 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민서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재준 씨를 믿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서야, 내가 들은 건 분명했어. 네 행복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순이가 안타까운 눈으로 대답했어요. 여보, 민서 말도 일리가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말자. 태성이 중재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워졌어요. 재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오해가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재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재준 씨, 나는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민서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민서야, 엄마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민서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해 분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기며 재준과 함께 부모님 집을 떠났죠. 민서야,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순이가 다급히 말렸지만 민서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어요. 여보, 고마워. 날 믿어줘서. 나 정말 잘할게. 언젠가는 어머니도 오해를 풀 거예요. 재준이 민서를 달래며 차에 태웠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민서와 재준은 처음엔 화목해 보였어요. 하지만 재준의 행동은 점점 교묘해졌어요. 그는 민서를 회사 경영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며 자신을 중심으로 이끌려 했죠. 어느 날 민서는 회사에서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다 이상한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재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의 일부 지분을 양도받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재준 씨가 설마? 민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쳐다봤어요. 한편 순이와 태성은 딸을 잃은 아픔에 잠겨 있었어요. 순이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재준이 정체가 뭐야?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성도 회사에서 민서 몰래 재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답답함을 느꼈죠.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태성이 책상에 주먹을 내려쳤어요. 민서는 재준의 거짓말에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밤 재준이 잠든 사이 민서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빠, 이게 뭔지 봐줘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태성은 답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서야, 박서방이 우리 회사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 마, 우리 딸. 태성이 결심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족의 분열은 깊어졌지만 민서의 작은 행동이 화해의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재준의 배신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서는 계약서를 발견한 이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씨앗으로 다가왔죠. 재준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대했지만 민서는 그의 말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회사 일이 힘들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재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 해요.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말해줘요. 민서가 걱정스레 말했죠. 고마워, 여보. 나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행동은 따뜻함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재준이 잠든 후 민서는
그의 지갑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갑 안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과 함께 작은 메모가 떨어졌죠. 메모에는 고아원에서 떠나 우리가 같이 살기로 시작한 날 잊지 말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동거한 거야? 민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메모를 쳐다봤어요. 다음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재준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퇴근 후 재준이 차를 타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골목 끝에서 재준이 한 여자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여자는 젊고 재준과 다정한 태도를 보였죠. 이게 뭐야? 민서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충격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태성에게 보낸 계약서 사진 외에 이번에 본 장면을 메시지로 전했어요. 아빠, 재준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저 어떠해요, 이제?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보냈죠. 이태성은 딸의 메시지를 읽고 분노를 사기며 답장을 썼어요. 민서야, 힘들면 집으로 와도 돼. 아빠가 곧 증거를 모을게. 태성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편 순이는 민서가 떠난 후 집이 텅 비어 슬퍼했어요. 그녀는 재준의 방을 다시 뒤지며 단서를 찾았고 낡은 다이어리에서 수정이와의 만남 일정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다 뭐야? 재준이,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어? 순이는 분노와 실망으로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한편 민서는 재준에게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재준에게 말했죠. 재준 씨, 어젯밤 당신을 봤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민서가 차갑게 물었어요. 여보, 오해야.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재준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친구? 입 맞추는 친구가 어딨어요? 진실을 말해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죠. 진정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재준이 손을 뻗었지만 민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재준의 배신이 드러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가족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준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재준의 배신을 마주한 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섰어요. 계약서와 미행으로 확인한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메시지가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을 깨뜨렸죠.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재준과 마주친 민서는 결심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재준 씨,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당신이 회사를 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알아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죠.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재준이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설명? 이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서야, 아니야. 제발. 당신 없이 마 못 살아. 내가 아니라 우리 집 돈이겠죠? 민서는 즉시 집을 나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순이와 이태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민서야, 잘 왔어. 순이가 눈물을 삼키며 안아줬어요. 아빠, 엄마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죄송해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죠. 민서야,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태성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재준의 범죄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어요. 태성은 회사 법무팀과 협력해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조사했고 순이는 다이어리와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어느 날 태성은 재준을 회사로 소환했죠. 쓰레기 같은 놈, 감히 우리 가족을 가지고 놀아. 계약서와 내연녀 증거가 여기 있다. 이제부터 지옥이 뭔지 보여주지.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재준이 발버둥 쳤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어요. 오해. 법이 판단할 거다. 태성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서는 재준의 사무실에 남아 그의 물건을 정리하며 낡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수정아, 내가 그 여자에게 접근한 건 회장 딸이라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너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게 사랑해.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필체는 재준의 것이었어요. 이게 네 진심이었구나. 민서는 분노와 슬픔으로 편지를 찢었어요.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민서는 가족과 화해하며 회사를 다시 일으킬 결심을 했어요. 순이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죠. 민서야, 엄마가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순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가 잘할게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단호히 대답했어요. 재주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그의 배신은 법정에서 판결받았어요. 민서는 경영 수업을 다시 시작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죠. 어느 날 민서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거예요.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민서 가족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민서와 재준의 운명적인 사랑에서 시작해 배신과 갈등, 그리고 가족의 화해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을 그립니다. 위장 취업으로 만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처가살이와 경영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재준의 숨겨진 계획과 내연녀의 존재가 가족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민서의 각성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그녀는 회사를 되찾아 자신감을 되찾는 결말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신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배신 앞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키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